그동안 먹고 사느라 가지고 방송도 전혀 못하고 할 말 많았는데 아유 힘듭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매출이 1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한숨이 나와서 식당 한 군데를 들렀는데 야 금요일 저녁인데 진짜 저 혼자 밥 먹고 있더라고. 그냥 이제 일 한 잔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욱더 움츠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란 전쟁에 관련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여벌구를 확대를 하고 또 저 목에 이제 뭐 반점 같은 걸 보고 건강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빨리 좀 되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이란저 터지자 말자였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맥이 맞질 않아서 좀 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이란이죠. 근데 정말 좀 웃겼던 거는 공습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어 핵을 비롯한 협상들에서 이제 진척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고 전쟁의 위험은 이제 한 발 비껴갔다고 했는데 바로 터지니까 이거 완전 개쪽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예측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제 과격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뭐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장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그 원유 수급 통로의 차단이죠. 근데 그 사실 이제 보시면은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 두 나라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손댈 수 없는 곳이니까 이 두 나라가 중국의 가장 큰 그 에너지 통로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은 여기다 빨대 꽂아 신나게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석유를 퍼갔고 또 이 나라들도 그 중국 경제 제재를 이제 우회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 두 개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 견제용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과거지사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이제 다투는 형국이다. 이걸 보면은 과거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전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미국은 일본의 그 원유 수송로를 차단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격분 내지는 이제 퇴로가 차단당한 일본이 마지막으로 택한 수단이 이제 진주만 공습이었고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의 참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연합군 측이 승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주장이 표면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만은 다른 측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올해 80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고 최고 어린이들의 케어를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내일 떠오르는 태양도 장담하기 어려운 고령이 아닙니까? 이 대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한편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측근들 말이죠. 우리 그 나라의 이재명을 모시고 있는 측근들도 뭐 조심은 하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트럼프의 측근처럼 저렇게 하진 않아요. 뭐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은행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고 마치 그냥 뭐 옛날 중국 황제를 앞에 선 내관들처럼 우리는 그동안 이제 번역된 활자기서만 봐서 잘 몰랐지만은 유튜브나 이제 기타 해발 영상 뉴스를 보면은 이런 미국인들 측근들의 트럼프에 대한 용배천가 나치 간지러울 정도죠.
과거에 전땡 뉴스에 버금간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찬양 일변도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트럼프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수 틀리면 트위터로 해고를 시켜버려요. 보다 목소리도 큰 데다가 덩치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제 압도적인 그 피지컬을 가진 자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사실 그 앞에서 그 누군들 대적하겠습니까? 나댈 수도 없죠. 그리고 한편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노벨상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고 있죠. 노골적이다 못해 자화자찬으로 자신을 죽게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신에게 당연히 와야 된다고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 수상에 실패하니까 노르웨이에게 이제 빅엿도 먹이고. 근데 사실 그 이 자화자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거나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제정신을 못하죠. 우리는 하더라도 은근하게. 근데 이자는 다릅니다. 대놓고 자화자찬에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무고한 상대에 대한 모욕을 그냥 서슴없이 가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면모도 좀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 결단력 있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박력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우리 눈에 비친 트럼프는 정신병자다. 뭐 언론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도 그렇게 좋게는 안 써요. 하지만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요. 유튜브에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금융권 리더들 이 대담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냥 단연코 나오는 게 바로 좌파란 단어하고 바이든, 오바마를 대표하는 민주당 진영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신문지상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느끼는 그 덜 떨어진 친트럼프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전쟁에 반대한다고 하는 게 60%, 뭐 찬성이 20%, 뭐 압도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 이 덜 떨어진 미국인들이 오늘의 트럼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기사들의 상당수가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편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야기 자꾸 옆으로 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번 그 대이란전의 가장 큰 동기는 트럼프의 노역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신압으로 이제 저물어가는 곧 떨어질 태양 같은 운명의 자신을 역사의 위인으로 길이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닐까. 뭐 정치 역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를 다 빼고서라도 트럼프가 손을 봐준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유진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들이지요. 마두로, 이란의 뭐 하메네이, 그리고 더 큰 업적 미국인들 눈에서 본다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서방의 보호막을 이제 걷어내 버린 거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봤지만은 너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우린 발 빼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젤렌스키도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고 개망신을 줬죠. 그 한편 이 미국인들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왜 우리 돈 써서 서방 국가들을 보호해주고 이놈들은 남는 돈으로 이제 좌파 정권 세워가지고 복지에나 신경 쓰고 해가지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 일본에게 하는 행동도 이해가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아쇠는 당겨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미국의 잘못이 맞지만 우리의 이해관계만 놓고 본다면은 이란은 개박살나서 이라크식으로 그냥 콩가루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안 됐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유가라는 경제의 이제 동력원이 제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란이 저렇게 아직 건재하면서 유가를 가지고 농락을 한다면, 세계 경제를 농락을 한다면 우리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시리 이제 댓글들 보면은 동정 실어 가지고 미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란에 대해서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나선다든지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미국인들의 행동을 봤겠지만은 이놈들은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도 베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은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지, 단순히 동방에이지국 동방에 뭐라고 뭐 탁월과 짓거리 그 선한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아서 불쌍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 중국이란 현재와 미래 이거 적수를 견제하기는 이제 한 번도 만한 데가 없지요. 평택이란 것을 평택기지를 세운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간의 트럼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북한의 핵도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직은 이제 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란전하고 뭐 다른 뭐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지만 저 끝나고 나면은 곧 끝날 거예요. 4주 예상했다고 했지만 지금 이란이 이라크전 때 평화협정을 맺고 그냥 물러선 게 무기가 없어서 물러선 거예요. 지금 무기를 쓸 수도 없고 거의 다 고갈된 상태예요. 지금 허풍만 치고 있는 거지 지금 며칠 못 갑니다. 자, 이란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맹방이고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중동임을 고려했다면은 뭐 미국은 전쟁을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결국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트럼프의 성격이나 행동 방향을 봤을 때 북한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 이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을 치려고 몇 번이나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국내적인 반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대가 가장 중요했죠. 그것 때문에 실행을 못했던 건데, 어차피 한번 칼 써본 놈, 피본 놈이면은 두 번째 찌르는 건 더 쉬워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란전이라든지 우크라이나전 저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큰 위기가 1, 2년 후에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총성이 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것들이 조짐을 보인다면은 이거 진짜 골 때려요. 전쟁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 나라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주장을 하는데, 그 5분의 명계남이를 갖다 황해도 뭐 지사인가 뭐 하여튼 뭐 그거로 임명을 해가지고 또 시끌벅적 하던데, 그런 직책을 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통일분이 이런 걸 갖다 다 없애버리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대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서 나간다면은 미국이 과연 여기에서 허튼 짓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늦은 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